안녕하세요. 닌텐도 스위치 2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더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특히 오랜 파트너죠. 엔비디아와 함께 만든다는 그 커스텀 칩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커요. 이 새로운 기기의 심장부,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리고 이게 여러분의 게임 경험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닌텐도하고 엔비디아 이 둘의 협력은 뭐 벌써 10년이 넘었죠. 단순히 칩을 그냥 공급하는 관계 이걸 넘어서서요. 굉장히 독특한 게임 경험을 계속 같이 만들어 왔습니다. 이번 스위치2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그 돌아가신 이와타 사토루 사장의 비전 있잖아요. 강력하면서도 휴대 가능한 콘솔. 그 철학을 계속 이어가면서 또 발전시키려는 그런 의지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 쪽에서도 이 칩을 두고 기술적 경이로움이라고까지 표현했던데 이건 그냥 하는 말은 아닐 것 같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그렇게 대단한 걸까요? 네, 그게 그냥 하는 말은 아니고요.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 혁신적인 기술이 딱 집약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첫째는 모바일 기기 역사상 가장 진보된 그래픽을 구현했다는 점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드웨어 가속, 레이트레이싱, 그리고 HDR까지 완벽하게 지원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이제 휴대용 기기에서도 PC 게임에서나 보던 그런 사실적인 빛 반사 있잖아요. 네, 그리고 더 깊은 그림자라든가 밝은 하이라이트 같은 것들 이런 걸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훨씬 몰입감 넘치는 화면을 기대해도 좋다는 거죠. 와, 레이트레이싱을 휴대용에서요? 이건 진짜 놀라운데요. 그럼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전용 AI 프로세서입니다. 이게 또 엔비디아의 핵심 기술이죠. DLSS. 이거랑 직접 연결이 돼요. 쉽게 말하면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게임 화면 해상도를 더 높여주고 그러니까 업스케일링이죠. 네, 업스케일링. 그리고 움직임, 애니메이션 같은 것도 부드럽게 개선해서 전반적인 게임 플레이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DLSS 옵션만 해도 DLA, 1X, 2X, 3X 이렇게 있거든요. 아마 제 생각에는 PC의 품질 모드, 균형 모드, 성능 모드 뭐 이런 거랑 비슷하게 작동해서 아하, 그런 식으로. 네, 휴대 모드에서도 고사양 게임을 좀 원활하게 돌릴 수 있게 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AI가 그래픽 성능을 이렇게 좀 도와준다, 보조해준다는 거군요. 저도 PC에서 DLSS 써봤는데 확실히 프레임 확보에는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게 휴대용 기기에서 얼마나 효과가 좋을지 기대가 되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혁신은 뭔가요? 마지막은 바로 초전력 설계입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배터리가 뭐 순식간에 닳아버리면 휴대용의 의미가 좀 퇴색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 네. 그래서 최신 반도체 공정 기술을 아주 잘 활용해서 이런 높은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전력 소모는 최소화하도록 최적화를 했다는 겁니다. 휴대성을 정말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엿보이는 부분이죠. 성능이랑 효율,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 이런 거네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구체적인 시스템 사양, 이걸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론적인 성능 말고 실제로 좀 확인된 정보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네. 확인된 핵심 사양 위주로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 CPU는 ARM 코텍스 A7C 기반의 8코어 프로세서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은 8개 코어 중에 2개는 운영체제, OS 전용으로 딱 할당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게임 개발에는 6개 코어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론상 최대 클럭 속도는 1.7GHz까지 가능하고요. OS 전용 코어가 따로 있군요. 네. 그리고 GPU는 엔비디아의 엠페어 아키텍처, 그러니까 우리한테 익숙한 RTX 30 시리즈 그래픽카드에 쓰였던 그 기술 기반입니다. CUDA 코어는 1536개를 가지고 있고요. 작동 속도는 휴대 모드에서는 561MHz, 그리고 도크에 꽂았을 때 도킹 모드에서는 1007MHz로 확인됐습니다. 뭐 이론상으로는 최대 1.4GHz까지 올라갈 여진이 있어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레이트레이싱 성능은 수치상으로 보면 휴대 모드에서 초당 약 10기가레이, 도킹 모드에서는 20기가레이, 이 정도 수준입니다. 와, GPU 성능 향상이 정말 상당하군요. 엠페어 아키텍처라니. 그런데 메모리는 좀 어떤가요? 총 12기가 LPDDR5X 램이 들어갔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CPU처럼 OS 전용 공간이 따로 있나요?
12기가면 뭐 충분해 보이기도 하는데 또 요즘 게임들 생각하면 살짝 빠듯할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총 램은 12기가 LPDDR5X가 맞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중에 3기가가 OS 운영을 위해 예약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전 스위치 같은 경우는 OS용으로 한 1기가 정도로 썼거든요. 그거랑 비교하면 상당히 늘어난 거죠. 와, 3기가나요? 네, 이건 뭐 시스템 자체 기능이 더 복잡해졌거나 아니면 백그라운드에서 더 많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뭐 이런 걸 좀 시사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실제 게임이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는 9GB 정도가 될 거라는 계산이 나오죠. 메모리 대역폭은 도킹했을 때 초당 102GB, 휴대 시에는 68GB로 확인됐고요. 이야, 3기가바이트나 OS가 가져간다는 건 이건 진짜 큰 변화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뭔가 백그라운드 멀티태스킹 같은 기능이 좀 강화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외에 또 주목할 만한 다른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그 게임 로딩 속도 높이고 저장 공간 효율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커스텀 파일 압축 해제 엔진, FDE라는 게 탑재되었어요. 이건 아마 체감 성능 향상이 꽤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일 겁니다. 로딩이 빨라진다는 거니까요. 오, FD요? 네. 그리고 화면 주사율을 좀 유동적으로 조절해주는 가변 주사율 VRER 기능 있잖아요. 이건 본체 디스플레이에서는 지원이 되는데 현재로서는 HDMI 출력을 통해서 TV 같은 데서는 지원하지 않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정말 많은 기술적인 세부사항들이네요. 복잡하기도 하고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 게이머들에게, 사용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단순히 그냥 숫자가 좋아졌다, 이걸 넘어서서 어떤 새로운 게임 경험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지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엔비디아 CEO가 진짜 오랜만에 AI 얘기 말고 게임에 집중해서 이야기한 것도 좀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렇죠. 종합적으로 보면 스위치2는 전작이랑 비교했을 때 정말 비약적인 성능 향상을 이룬 게 분명합니다. 이건 팩트예요. 특히 그 앰피어 아키텍처 GPU, 그리고 하드웨어 레이트레이싱, 또 다양한 옵션의 DLSS 지원, 이런 것들은 이전 세대랑은 정말 차원이 다른 그래픽 품질, 그리고 훨씬 부드러운 게임 플레이를 가능하게 할 겁니다. 덕분에 여러분은 훨씬 더 고사양의, 그리고 시각적으로 굉장히 풍부한 게임들을 이제 휴대하면서 즐기거나 아니면 TV에 연결해서 정말 몰입감 있게 플레이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OS 예약 램이 늘어난 것도 뭐랄까 더 빠르고 편리한 시스템 경험을 제공할 그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고성능 기능들, 특히 레이트레이싱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휴다 모드에서 실제로 막 쓰면 배터리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발열 문제 이런 건 없을까요? 초저전력 설계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실제 사용 환경이 중요할 텐데요. 아, 그거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당연히 FDA라든가 저전력 설계 같은 효율성 개선 노력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고사양 기능을 정말 최대로 활용했을 때 실제 배터리가 얼마나 갈지, 그리고 발열 관리는 어떻게 될지, 이건 진짜 나와봐야 아는 거고 출시 후에 검증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 이론적인 성능하고 실제 사용자 경험 사이의 균형, 이걸 닌텐도가 어떻게 잡았을지가 중요하겠죠. 다만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이 게임 콘솔 시장에 이렇게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점 자체는 스위치2 생태계 전체에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커스텀 칩, 이걸 심장으로 삼고 있다는 거고요. 레이트레이싱이나 DLSS 같은 진보된 그래픽 기술, 또 AI 기반의 성능 향상, 그리고 휴대성을 위한 전력 효율성까지 잘 고려한 그런 차세대 콘솔이 될 거라는 거네요. 그 이와타 사장의 비전을 잘 이어받아서 원본 스위치가 제공했던 그 경험을 모든 면에서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이 강력한 기술적인 기반 위에서 닌텐도가 과연 어떤 독창적이고 매력적인 게임 경험을 만들어낼 것이냐, 바로 이 점일 겁니다. 기술적인 혁신과 닌텐도 특유의 그 창의성,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서 여러분께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할지, 그 과정 자체가 앞으로 스위치 2의 성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